(27일부터) 부산 지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 가운데 지난 주말 내린 비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해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때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인사였지만 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선 교육과 해양, 공항 관련 키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해 3년형을 선고받았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6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한때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인사였지만 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게 된 오 전 시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26일 새벽 부산구치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3년 만입니다. 오 전 시장은 형기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나와 지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18년 6월 부산시장에 당선된 이후 2년 만인 2020년 4월 직원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고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 전 시장은 당선된 직후 잇따라 부산시 소속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제 만기 출소한 겁니다. 오 전 시장은 구속 수감 중 또 다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당선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 이 역시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전 시장의 부산시장 당선은 보수 텃밭이었던 부산에 대대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불과 2년 만에 성범죄로 오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부산 민심은 급격하게 악화했습니다. 이 여파는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도 이어져 국민의힘이 독식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때 지역 정치권의 핵심 인사였던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과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며 범죄자로 전락했고 정치권에서 초라하게 퇴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에 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부산 지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삼복도로 일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m가량 높이의 옹벽 앞에 쌓여있는 돌 무더기. 푸른색을 띤 옹벽 일부는 황토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다보니까 저기 지금 3차째 무너졌거든요. 그 앞에도 2번 또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완전 돌이 지금 보다시피 큰 게. 사고 이후 닷새가량 지났지만 무너진 돌무더기는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옹벽은 암석으로 돼 있어 단단해 보이지만 일부는 손만 대도 흔들릴 정도로 약해져 있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겼고
붕괴된 부분에 손을 대자 토사가 쓸려 내려갑니다. 붕괴 이후 안전조치라고 해봐야 옹벽 위에 작은 천막을 덮어놓은 게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27일부터 장맛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비가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싶어. 이것도 배지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서워요. 잠을 못 잔다. 붕괴된 옹벽이 빈집. 건물 앞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시뻘겋게 녹이 쓴 철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면 건물 역시 함께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옹벽 위나 경사를 따라 주택들이 들어선 삼복도로 일대. 대부분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오래된 집들인데다 원도심 5개 지자체에만 빈집이 6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가 오면 붕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7월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 담장이 무너져 바로 아랫집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험도가 그나마 높은 빈집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인 어떤 대피 장소를 미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해 둔다든가. 이제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상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면서 빈집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과 관련된 키워드 1위는 교육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시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립대학원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시립대학원대학 설립은 첨단 산업 고급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 것. 하지만 부산권 국립대 교수 연합회 등 일각에서는 시 정책이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간 통합을 겪고 있는 부산의 교육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시는 지역 대학들이 하지 않고 있는 전공을 대상으로 대학원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목받은 또 다른 키워드는 해양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바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수거와 항만 등도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함께 각계 각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이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4천여 톤. 바닷속을 비롯한 해안가 곳곳으로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가 떠밀려 오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받은 키워드는 공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 노선, 건설 등의 단어가 주목받았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원활하지 않습니다. 난이도 높은 공사에 공동도급 조건 등 높은 입찰 기준 때문에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분위기인데 1차 입찰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지난 24일 마감된 2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연합체 한 곳만 응찰하면서 유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입찰에 응찰한 연합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재입찰 공고를 내는 등의 진행 방식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 오는 2029년까지 가뜩이나 빠듯한 공사 일정에 부지 조성 첫걸음부터 삐걱대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부산 이슈였습니다. 부산시가 구덕운동장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15,000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과 8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70실 규모 오피스텔이 조성됩니다. 또 수영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과 북카페 등 문화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국비 250억 원, 시비 985억 원, 허그 4,809억 원, 민자 1,946억 원 등 총 7,99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에 2030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3개 시도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3개 시도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착공,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및 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월평을 거쳐 양산, 웅상을 경유해 울산 KTX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입니다.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는 울산에서 양산을 거쳐 김해까지 51.4km를 연결합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전심사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한 가운데 부산에선 동원개발과 동아지질, 흥우건설, 산미건설 등 10곳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건설업계에선 부산 경남 지역업체 지분율이 11%로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정보통신, 전기, 소방, 산업 등 비토목 부문의 지역건설업체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자재와 장비,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통과하면 기본 설계 기간을 가진 후 11월 최종 건설사가 선정됩니다. 올해 4월 부산 지역의 출생아 수는 1,0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출생아 수가 4명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6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4,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가 줄었습니다. 부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6일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15개 유관기관과 함께 관광 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관광 수용태세 점검과 대책 마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대포 생선회 먹거리 타운 일대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는 최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된 신동아 시장과 자갈치 시장에 소관국장을 보내 합리적인 가격 등 휴가철 손님 맞이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7월부터 만 13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 패스를 도입 시행합니다. 청소년 동백 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초과 사용액을 월 5만 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 줍니다. 부산 해경이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인명구조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해경을 비롯해 민간 서프 구조대와 드론 수색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레스큐보드를 이용한 인명구조, 드론을 이용한 익수자 위치 발견과 현장 채증, 수상 오토바이와 동력 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방법을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긴급 상황에서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민간 해양재난구조대가 초동 조치를 함으로써 구조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9대 김해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안선환 의원이 부의장에 허윤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 의원과 허 의원은 25일 열린 본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전체 24표 중 각각 14표를 얻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오늘 1일 임시회를 열고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전반기에 이어 모두 여당이 차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구성 협의에 소수정당과 무소속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여야 균형과 견제를 바라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공개적으로 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지금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독단적인 원구성에 동참할 수 없어 후반기 개원식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영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 표가 많습니다. 통영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27일, 3개 상임위원장은 28일 본회의에서 선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